밈 없이 못 사는 인간 두 민간의 밈슐랭 가이드. 안녕하세요, 타미. 마이크입니다. 벌써 7월 첫째 주가 밝았습니다. 네네네네. 순삭이들. 12개월 중 6개월이 지나고 네. 이제 남은 6개월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마이크 씨는 앞으로의 하반기 어떤 하반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계획이 사실 없긴 한데 네.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면은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 네. 자유인이 돼버렸으니까 네네.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경계심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는 좀 규칙적인 삶을 살자. 뭐 기상 시간, 취침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일 하는 루틴 같은 걸 좀 잡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칙적인, 저는 굉장히 피라서 네. 제의적인 삶을 한번 제의적인 살아보고 싶다. 제의 체험. 어, 하미 씨는 계획 있으신지? 저는 참고로 제이지만 네네. 루틴적인 삶을 절대 못 살고 있거든요. 네. 아침잠이 많은 스타일이라. 저도요. 그래서 대단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도파민 디톡싱을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은데. 사실 그 밈 막 찾아보고 네. 이러는 시간 외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OTT 서비스와 SNS에 제가 쏟고 있더라고요. 맞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절제를 하지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그 저희가 독서 모임 갔을 때 한 분께서 그 앱 잠그는 게 있다라는 걸 추천.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찾아봤는데 네. 앱 잠그는 거는 그 시간대별로 설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그 어떤 어플을 들어가려고 하면, 제가 잠그려고 하는 어플을 들어가려고 네네. 하면 미션을 수행해야 되고 예를 들면? 그 똑같이 그 글자를 따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좀 귀찮은 거죠. 매번 그 앱을 네네네네네. 들어갈 때마다. 그리고 그 미션을 수행하고 나면 오늘 몇 분 이걸 쓸 건지, 그러면 이제 뭐 10분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가차없이 꺼져요. 10분 뒤에. 그럼 다시 못 들어가는 거죠. 네. 10분이 지나면. 그리고 잠금해 놓은 그 어플들을 총 얼마나 사용할 거냐를 정해 놓을 수 있어서 전 2시간을 설정을 해놔가지고. 총 모든 어플 통틀어서? 그 그 SNS나 SNS. 뭐 OTT 서비스를. 그래서 이용할 거면 노트북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왜냐면 노트북 그쵸. 켜고 하려면 맞아요. 귀찮고 또 뭔가 본격적일 때 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밈 찾거나 이럴 그쵸, 때.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는 짓 그만해야겠다 이런 식의 어플인데요. 네. 되게 좋더라고요. 네네.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저 이름 알려주세요. 이름이요? 네. 터닝이라는 어플입니다. 터닝? 터닝이라는 어플입니다. 터닝 바로 간다. 캐릭터가 되게 귀엽더라고요. 진짜요? 약간 많이 쓸수록 좀비가 돼요. 본인의 캐릭터가. 그래서 오늘 몇 번 클릭했고 괜찮다. 몇 분 사용했는지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어서 되게 좋다. 되게 귀여운데요, UI가? 네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더 이용하고 싶어지는. 맞아요. 좋다. 그래서 어제 밤에 SNS를 키려고 하다가 네. 졸린 와중에 네. 눈을 조금 이렇게 실눈 뜨고 보는 와중에 타자를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이러고 안 보게 되는. 효과가 있네요. 효과가 있다. 좋다.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네, 바로 써봐야겠어요. 요즘에 제가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한 이유도 네. 누워서 또 계속 슈폼을 네네. 수혈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슈폼 맞아요. 영상을.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짐을 하게 됐는데 이 어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또 덥고 네네, 누워서 맞아요. 이렇게 보기만 하면 뒤에 베겨가지고 편두통까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강과 직결되는 네네. 이슈라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추천드립니다. 네. 광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주 밈 메뉴는 초진지 표정입니다. 네, 초진지 표정 이게 뭘까 싶은데요. 저희가 아마 썸네일로 네네. 초진지 표정 이미지를 보여드릴 테지만 그 테이즐 러너의 2010년 업데이트 중에
추가된 표정 중에 하나로 네. 그때 나온 아이템인데요. 최근에 화제가 돼서 이렇게 밈이 되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테이즐 러너는 그 온라인 레이싱 게임이고요. 네. 생각해 보면 제가 한 초중학생 때 맞아요. 많이 했던 걸로 했죠. 기억을 하는데 네. 참고로 저는 신발도 못 가고 양말 색깔 기억 안 나요. 완전 초급에서 그만두셨군요. 양말 수준에 그쳤다는 점. 전 날개까지. 아우, 와. 한창 빠져 있었거든요. 대박이네요. 달리기. 그래서 달리기 하는 그런 네. 게임인데요. 거기 이제 캐릭터의 옷이나 뭐 표정이나 이런 거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초진지 표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딱 설정을 하면은 요즘에 막 필터처럼 그 본인 캐릭터나 본인 네네. 얼굴에 이렇게 딱 맞게 그 표정이 맞춤형 돼서 들어가는 게 네네. 아니라 되게 종이를 거울에 붙인 듯이 이렇게 딱 붙는 그쵸. 느낌이 되게 인위적이고 이래서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렇죠. 이물감이 느껴지는 네네네. 표정. 그리고 진짜 그냥 진지한 것도 아니라 정말 진지한 표정이라서 되게 웃긴 표정이다.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그 테이즐 러너 커뮤니티 이런 갤러리 여기서도 막 초진지 표정 요즘에 유행이라던데 하면서 왜? 이런 그들도 그쵸. 왜 이게 인기인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 밈이 된 유래는요. 2024년 6월 8일에 네. 한 트위터 게시물이 네. 처음으로 올라오면서 유래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계정에서 너무 배고파서 초진지 표정됨 하면서 이 이미지를 올렸어요. 그래서 네네. 사람들이 웃기다 하면서 뭐 공유를 많이 하고 네. 하면서 밈이 되었습니다. 네, 이 초진지 표정은 정말 썸네일로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웃기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또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다양해서 정말 모든 상황에 사용할 수 있다. 내가 초진지 표정을 지을 만한 상황, 예를 들어 출근하기 싫어서 초진지 표정 지음 네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아까 그 원본 처음 제시한 분처럼 너무 배고파서 나 지금 초진지 표정 됨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이 초진지 표정이라는 표정 자체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본 거는 아이돌들 영상통화 팬싸에서 네네. 이제 시키는 거죠. 초진지 표정 보여주면서 이거 한번 해달라. 그럼 이제 아이돌들이 이렇게 불을 뜨면서 초진지 표정을 지어주는 그런 식으로 활용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걸 캡처해서 짤로 쓰기도 하고 아이돌 팬분들은 그리고 이제 또 이 테일즈 런너라는 게임의 아이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 표정이 초진지 표정만 있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생긴 홍홍 표정이라는 굉장히 보노보노 같이 귀엽게 생긴 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제가 본 것은 그 아이돌 그룹 내에서 정반대 그러니까 아랍상, 두부상 이렇게 반대되는 멤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그 두 멤버를 나란히 붙여놓고 초진지 표정, 홍홍 표정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멤버를 좀 귀엽게 이 표정에 빗대는 네네. 그런 상황을 저는 많이 본 것 같고 굳이 아이돌 아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진지 표정을 지을 만한 상황에 그냥 쓰시면 된다. 그래서 저도 한창 그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 초진지 표정 처음 볼 때. 네. 그래서 그런 시험 기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너무 힘들어서 나 지금 초진지 표정됨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막 다양한 캐릭터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도 네네네. 초진지 표정, 홍홍 표정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려서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맞아요.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네네네. 이제 자기 캐릭터의 초진지 표정만 입혀서 이제 올리는 게 또 최근에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화제성이 높은 그리고 또 귀엽기 때문에 그냥 맞습니다. 웃기고 귀엽고 그래서 더 사용이 잘 되는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뭐 이미지가 없더라도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 네. 나 뭐 하는데 초진지 표정됨 이런 식으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활용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럼 오늘 이 밈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네. 또 초진지, 네. 진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지를 생각을 해보다가 진지충이라는 유구한 밈이 생각이 났다. 네네네. 이제는 밈이 아니라 어떤 단어처럼 사용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진지충이야. 너 진지충이야?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본 것은 언어가 사람을 제한하게 되는 네.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이거를 옛날에 어떤 트위터 유저분께서 이런 트윗을 써주셨는데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글거린다라는 말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감성이 사라졌고, 선비라는 말이 나오자 절제하는 사람이 사라졌고, 나댄다라는 말이 나오자 용기 있는 사람이 사라졌고, 설명충이라는 말이 나오자 자기가 아는 지식을 나누려는 사람들이 사라졌다라는 글을 쓰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좀 전해져 내려오는 명문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는 구절인데, 이 진지충도 이런 맥락 속에 존재를 하는 것 같고 또 이런 밈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진지충 이런 것들이 먼저 무슨 의미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면, 먼저 땡땡충이라는 게 2010년대에 유행을 한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뭔가 벌레충을 붙여서요, 어떤 대상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 신조어고요. 한창 많이 쓰다가 요즘에는 진지충 말고도 찐, 프로 불편러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또 꼰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행동에 제약을 주는 그런 언어들이 생긴 거죠, 신조어들이. 네네. 그래서 원래는 좀 웃자고 하는 일에 너무 진지하게 이 농담을 못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좀 잘 못 받아치는 사람에 대한 비하 표현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 좀 잘못된 용례로 고인 모욕이라던가 정말 웃으면 안 되는 그런 유머를 던진 거에 대해서 불편한 입장,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그거를 프로 불편러다, 십선비다 이런 식으로 아예 막아버리는 식으로 많이 쓰였을 때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진지충,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빵빵이 이슈처럼 이런 비판이나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그냥 웃고 넘기지 왜 이렇게 진지해, 진지충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소수의 의견을 아예 좀 억압을 하게 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개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대체적으로 다 뭔가 피곤하게 하나하나 비판하고 따지는 사람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정말 반말을 주로 사용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존댓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썸비다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패드립이나 아니면 고인 모욕과 같은 거에 대해서 적반하장식으로 쓴다거나 단순히 진지한 정복을 혹은 장문글을 쓴다고 해도 좀 진지충이다, 입선비다. 아까 그 읽어주신 것처럼 조금 용기 있는 말을 하면은 나댄다라고 하듯이 이렇게 언어적으로 제한을 걸어버리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이 인터넷 문화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글을 쓴 걸 봤는데요. 이런 것들 2020년대 쿨찐 문화 혹은 누칼협 용어에 영향을 줬다라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죠? 쿨찐이라는 것은 약간 쿨하게 넘기지만 사실 그러지 못하는 쿨한 척하는 쿨과 약간 찐따 이게 합성어가 된 거고요. 누칼협은 누가 칼로 협박했냐 이거인데요. 그래서 무슨 불편한 말을 하면 듣기 싫은 말이나 뭔가 진지한 글이다, 진지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예 뭐 됐어 이런 식으로 아예 본인에게 그냥 쿨찐 혹은 누칼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이러한 인터넷 문화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웃고 넘기자라는 게 기반이 되는 거죠. 계속. 네네네. 그렇죠. 그 누칼협이나 뭐 쿨찐 같은 게. 그러니까 그냥 왜 자꾸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냐. 그러니까 심각하게 바라보는 거에 대한 경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그런
예를 들어 그 진지충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반론을 제기를 하거나 하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왜 저래 그냥 웃고 넘겨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전 그렇게 웃고 넘기는 게 계속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저희 사회가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뀌어야 될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발언권을 좀 빼앗기는 느낌이 맞아요.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아예 죽여버리니까 네네네. 그리고 뭔가 이러한 점도 있어라고 반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왜 저래 이렇게 그쵸. 해버리니까 맞아요. 그러한 인터넷 문화가 특히 어린 시절에 영향을 준다면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쿨진 문화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자기는 난 이렇지 않아 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 대한 혐오적인 시선과 이렇게 배척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활성화된 공론장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게 프로 불편러라는 네네네. 그리고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아라는 말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특히 최근에 좀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용례들이 다 비슷해요. 예를 들어 여성 혐오적인 콘텐츠에 문제 제기를 하는 네네. 사람들에게 많이 쓰이는 말이거든요.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아. 그러니까 불편하면은 너가 바뀌어라. 네네네. 이 콘텐츠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것도 솔직히 저희가 옛날 콘텐츠와 지금 콘텐츠를 비교해 봤을 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여성을 묘사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프로 불편러다, 너가 불편한 거다라는 식으로 그런 목소리를 또 눌러버리면 이런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네네네. 그래서 이런 목소리가 있어야 결국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사회가. 네.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누군가는 불편하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왜 자세를 고쳐 앉으라고 하시는지 전 자세도 바른 편인데 왜 그러실까? 맞아요. 물론 뭐 취향이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네.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거나 뭐 이런 자세는 안 좋죠. 그쵸. 그래서 나온 뭐 밈들이 뭐 땡땡 감성 모르면 나가라 네, 그쵸, 이런 것도 맞아요. 있지만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분명히 개개인의 취향도 있고 그 네. 사람들도 취향이 있고 맞아요. 그 사람들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 그리고 그게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의견이 모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프로 불편러네 하고 막아버리면 안 될 텐데 그래서 프로 불편러가 아예 이제는 매사 예민하고 뭔가 불편한 거를 제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뭐 화이트 불편러? 이런 말도 뭐예요? 있더라고요. 화이트 해커 같은 거예요? 화이트 불편러가 뭐지? 그런 논쟁을 부추기는 프로 불편러랑 달리 화이트 불편러는 사회 부조리와 불의에 정의롭게 나서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공감을 이끌어내고 여론을 형성하는 의미의 신조어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둘을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네네. 이젠 아예 프로 불편러는 의미가 부정적인 것으로 됐구나라는 게 확 느껴졌습니다. 화이트 불편러. 그러니까 프로 불편러는 냅다 불편을 제기하는 사람이고 네네네. 이제 화이트 불편러는 일목요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하는 사람인 건가요? 좀 정의로운 사람? 이런 것처럼 됐다. 진짜 별의별 신조어가 네네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저는 오글거린다. 이 맞아요. 말 진짜 왜냐면 저는 삶의 네네네. 낭만과 네네. 감성이 정말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오글거린다라는 말로 안 좋은 걸로 또는 조롱거리로 치부되는 모습이 네. 참 안타깝다. 그래서 사실 이 감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어떻게 이성으로만 살 수 있나요? 맞아요.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뭐였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저는 달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늘에 네네네. 떠 있는. 근데 어디서 봤는데 막 달이 떠서 너의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라는 네네네. 거에 대한 뭐 감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반응 이런 식으로 나뉜 글을 봤었는데 네네네. 그 감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왜 저래 너무 오글거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뭐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감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네. 오글거린다는 말이 너무 행동에 제약을 두지 않나. 말이나 행동에. 그럼 또 말 안 하게 되고 맞아요. 입을 닫게 되는 그렇게 된다.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뭔가 구구절절 네. 뭐 이런 어쨌든 내 진심을 다 맞아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렇게 됐을 때 오해의 여지가 맞아요.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장문을 많이 쓰고 장문? 길게는 잘 쓰는데 약간 짧게 못 쓰는 스타일이에요. 네네. 근데 길게 쓰다 보면 항상 너무 구구절절 같고 네네네. 아까 말한 뭐 선비라던가 뭐 이런 거 같고 내가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나? 맞아. 스스로를 되게 검열하게 되더라고요. 나 너무 쿨하지 못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모두 쿨하고 모두 이렇게 간단 명료하고 맞아요. 이러면 너무 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감성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어쩌다 한번 그렇게 장문으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뭐 다리 뜨면 연락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맞습니다. 오글거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행동에 제약이 생긴다. 맞습니다. 그 단어가 또 억압을 하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뭔가 진심? 자체가 네, 오글거려진 느낌이에요. 맞아. 그래서 진심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뭔가 어려워지는 것 같고 맞아요. 차라리 그런 막 구구절절한 메시지를 전할 바에는 소정의 선물을 전해야 하는 그런 문화인 것 같다. 감정적으로 그냥. 그쵸. 요즘 기프티콘도 잘 그쵸. 되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뭔가 선물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응원이나 아니면 축하의 메시지를 주기 되게 민망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 진심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그냥 농담 따먹기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네. 그 친구가 언제 저한테 장문으로 네네네. 저에 대한 응원글 같은 걸 보낸 거예요. 정말 네네. 그냥 뜬금없이. 그래서 근데 그게 정말 저한테 오래 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바로 까먹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이런 걸 나한테 보내다니? 하면서 오랫동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해주니까 저도 답장으로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서로 기분이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진심을 전하는 행위가 너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댄다는 어떠세요? 나댄다라는 말 많이 안 들어보셨죠, 타미 씨? 전 나대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고 네. 그 나댄다라는 말 때문에라도 전 되게 그쵸. 주변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소극적이고 좀 내성적인 사람으로서 네네네. 학창 시절에 막 뭐 하면은 나댄다 이런 맞아요. 얘기 정말 많이 듣잖아요. 맞아요. 눈에 제일 안 띄는 게 상책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뭔가 반장을 하고 싶다거나 그랬을 때 막 저 할래요 선뜻 이렇게 못하고 좀 이렇게 보통 2학기에 1학기에 하면 그렇죠. 나댄다 이렇게 되니까 2학기에 좀 내 힘을 세력을 모아서 한다거나 빌드업이 진짜 탄탄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하긴 했는데 네.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까지 신경을 썼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했던 것들도 되게 맞아요. 많고 너무 아쉽잖아요. 나중에 맞아요. 생각했을 때 솔직히 그거 뭐라고 남의 시선이. 맞아요. 전 나댄다라는 말 제가 중학교 때는 거의 짐승처럼 생활을 해서 저는 나댄다라는 말 진짜 많이 듣고 서로 했어요. 그냥 서로 친구한테도 나대지 마 이러면서.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크면서 완전 눌리는 거예요. 그런 성질이. 그러니까 교화가 된 거죠. 인간 세상의 삶이. 근데 이 나댄다라는 말이 저는 대학 와서 정말 느낀 게
특히 질문하는 타임 있잖아요. 네네네. 한국인 특징이 질문 네. 정말 안 하잖아요. 네. 그 유명한 오바마 그 응답하는 네. 거기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인이 정말 질문 안 하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질문을 하세요. 그럼 네. 누군가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분위기가 정말 무거운데 네네. 답을 알면서도 다들 대답을 맞아요. 저도 답을 아는데 거기서 땡땡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댄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도 다른 분이 대답했을 때 저분 똑똑하다. 맞아요, 수업 열심히 맞아요. 들으셨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내 상황이 되면 자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대지 마 라고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이 나댄다라는 말이 정말 한국 사회 전체에서 네. 한국인들이 나서는 걸 막는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튀면 안 되고 네네네네 맞아요. 튀면은 쟤 유별나다. 맞아요. 다들 이렇게 이상하게 볼 거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 많이 하는 얘기가 개나대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서로 네네네. 덕담처럼 주고받는 저는 그래서 대학교 와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막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모르겠는데 중학생 때는 네. 막 쌤이 막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막 답하면은 네. 누가 봐도 알고 있는 그렇죠. 답인데 답하면은 약간 그때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들이 많이 없었어요. 맞아요. 중학생 때니까. 그래서 그거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게 부끄러운. 근데 뭔지 알 것 같아요. 듣고, 모범생인데가 부끄러운. 그리고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대답을 열심히 해준다? 이거 자체가 되게 뭔가 튀는 행동이었다고 그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데 그쵸.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대학생 와서 애들이 막 열심히 대답하고 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질문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나를 단속하지 말아야겠다. 물론 이렇게 질문하고 손 들고 할 때마다 전 또 성향상 심장이 너무 벌렁벌렁거리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는데 그 빨개진 얼굴을 인식해서 더 빨개지는. 맞아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연습이 된다면 맞아요. 그러지 않을 텐데 맞아요.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죠. 맞아요. 저도 교환학생 갔을 때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근데 좀 심하긴 했어요. 그 수업은. 교수님의 말을 네네네. 끊임없이 끊으면서 네. 질문을 하는 거죠. 이제 앞에 앉은 외국인 선배님이. 네네네. 그래가지고 얘네 정말 대단하다. 중간중간에 계속 질문을 하길래 맞아요. 확실히 이 유럽의 수업 방식은 다르구나. 또 한국인들은 절대 질문 안 하고 조용히 고요하게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 비슷한 거를 한국에서도 대학교 다니면서 느낀 게 있었는데 제가 전공이 철학과가 아닌데 네. 복수 전공 인정 과목 때문에 철학과 전공을 한번 들었었어요. 그래서 거의 저 빼고 다 전공생이셨거든요. 근데 정말 이 전공 특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계속 손들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서 봤던 그것처럼. 네네. 그래서 확실히 그 철학도 원래 그 아고라라는 네네네. 공간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잖아요. 철학자들끼리. 근데 정말 그걸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좀 생각이 바뀌긴 했어요. 교수님도 그런 분위기를 정말 환영하시는 거예요. 철학적 논의가 오가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이후로 질문 좀 하고 그러면서 저도 최근에 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변화를 이끌고 맞아요. 성장할 수 있다. 맞아요. 나대야 대스타가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성공하신 분들은 다 정말 두각을 드러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나대라.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죠. 솔직히 남의 의견 기억도 안 난다. 며칠 지나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단어로 절제시키는, 이렇게 제한시키는 게 굉장히 힘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요즘 인터넷 그리고 인터넷이 시작한 이후로부터 엄청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어쨌든 밈 특성상 무언가를 정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특징을 부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밈으로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단순히 뭐 설명충 혹은 뭐 씹선비
그 단어가 붙고 있는 지금 씹이라던가 혹은 네네. 충 자체가 좀 안 좋긴 하지만 네. 어쨌든 처음 나온 것들이 정말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네. 불편한 얘기를 제기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뭐 비판이나 비하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제대로 된 의견까지 묵살시켜 버리는 잘못된 사용이 있기 때문에 좀 맞아요.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자기 의견을 가장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네네. 사실 익명성이 있으니까. 맞아요. 현실에서 대화로 못하는 것들도 그 인터넷에서는 드러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인터넷에서마저 그런 주장들이 묵살되거나 네. 하면은 정말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맞아요. 어디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그런 변화를 이끌어낸 거를 한창 많이 봤었는데 그 콘텐츠 중에 유해한 내용이 있거나 그러니까 시대에 안 맞는 네네. 혐오적인 내용이 있을 때 사람들이 시청자 게시판 같은데 다들 가셔서 좀 맞아요.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출연진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맞아요. 해당 부분을 뭐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변화가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방송계에서는 그런 익명의 여론을 중시하기 때문에 네. 왜냐면 그분들도 다 시청자니까 시청자의 입장이 최우선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걸 많이 봐서 인터넷 공간에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게 더 안 좋게 느껴진다. 왜냐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곳인데 맞습니다. 더 이런 단어로서 좀 이렇게 억제를 하니까. 맞아요. 실제로 요즘에는 막 유튜브 콘텐츠 중에 좀 네. 제약이 좀 더 없다 보니까 불편한 콘텐츠가 나왔을 때 네. 댓글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답글로 좀 여론이 형성이 돼서 그 콘텐츠를 게시한 제작자 입장에서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고 있지 않나. 맞아요. 물론 너무 과도하게 과열되는 양상도 조금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프로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제 입장에서는 더 불편해지는 그쵸. 시선이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그냥 자유롭게 남의 의견을 존중해주면 불편함도 거기서 끝날 수 있는데 네네네. 더 계속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하게 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 유튜브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어떤 유명 인기 채널에서 그런 좀 유해한 네네네. 비하적인 콘텐츠를 올려서 댓글에 여론이 형성이 됐었어요. 네네, 좀 맞아요.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도 제가 그 댓글 한번 쭉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웃고 넘겨라. 맞아요, 재밌는데 뭐 어떠냐. 맞아요. 완전 지금 오늘 다른 주제와 똑같은 그런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게 지역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측에서도 좀 안 좋은 리액션을 보여주셔서 그렇기도 하고 또 시청자 여론도 비판하는 쪽으로 더 커져서 결론적으로는 그 컨텐츠를 내리고 뭐 사과문을 올리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터넷의 의견들이 좋은 콘텐츠를 위해서 어쨌든 좋은 콘텐츠의 발전을 위해 맞아요. 도움이 맞아요. 되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편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안 불편하면 계속 현상 유지잖아요. 맞아요. 지금 사회에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많은데 이걸 언제 바꿀 거예요? 불편함을 가져야 바뀌는 게 맞습니다. 세상입니다. 매사에 불평 불만을 갖는 게 아니라 그쵸. 정말 정당한 맞아요. 거에 내 의견이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많이들 나대고 오글거리시고 선비가 되셔라. 진지가 되셔라. 조언도 주시고 그렇죠. 저희한테도 설명도 하시고 하셔라. 저희한테도 이제 의견 자유롭게 주셔라. 맞습니다. 피드백을 막 주셔라.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초진지 표정에서 진지할 만한 상황들에서 나올 법한 그런 다양한 밈들을 생각하다 보니 좀 제한을 거는 얘기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럼 밈 평가 내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초진지 표정.
초진지 표정. 타미 씨는? 저는 초진지 표정 4점? 귀여운 것 같아요. 초진지 표정됨. 이거 활용성도 좋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뭐뭐함 뭐 이런 식으로 초라는 말이 붙는 게 너무 귀엽잖아요. 맞아, 옛날에 유행했던 단어잖아요. 이 맞아요. 초땡땡이 한창 막 초절정 땡땡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많이 쓰는 그런 초라는 말이 좀 반가워서 그리고 딱히 뭐 불편한 지점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4점입니다. 왜 1점은 깎았어요? 뭔가 5점까지 줄 뭔가 그건 아니다. 완전 확 구미를 당기진 않는다. 그렇진 않다.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초진지 표정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5점. 오 그렇구나. 진짜 웃기게 생겼어요. 맞아요. 어제 빵 터지셨잖아요. 그렇죠. 캐릭터에 정말 네네네. 예쁜 캐릭터에 이제 맞아요. 얼굴이 초진지 표정 아이템 적용한 걸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그 인게임 화면 캡처된 걸 봤는데 네네네. 진짜 소녀한 양갈래 머리를 한 그런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한 거였는데 거기에 진짜 약간 근엄한 그렇죠. 되게 얼굴이 새카만 맞아. 이목구비가 너무 새카만 맞아요. 나머지 그런 초진지 표정을 네네네. 하고 계셔서 되게 웃기다. 맞아요. 웃기기도 하고 또 활용도가 높고 네네네. 또 그런 케이팝 문화에서도 잘 활용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활용도가 높지 않나. 초진지 표정. 이거 인세스 필터로 나오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 얼굴에 자동으로 합성되는 그거랑 홍홍 표정. 홍홍 표정 너무 귀엽잖아요. 홍홍 표정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그 입이 3 이렇게 누운 그 입이어가지고 그쵸. 이 입 초등학교 때 많이 그렸거든요. 저도 캐릭터 그릴 때마다 네, 그 귀엽잖아요. 3을 뒤집어 놓은. 네, 이렇게 초진지 표정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밈슐랭 듣고 싶어서 초진지 표정됨. 밈슐랭은 다음 주에도 찾아옵니다. 그럼 안녕.